한국콜마 2022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로프트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매출은 15.8% 증가했고요. 영업이익은 9%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.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.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,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1.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. 원가회계 손익 내용으로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.8%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매출 원가가 조금 더 증가했죠. 그래서 매출 총이익 좀 낮게 증가했고 판매 관리비가 26.6%나 증가해서 영업이익은 3.5%밖에 증가를 하지 못했습니다. 이렇게 결산이 됐습니다. 거기다가 참고적으로 그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17.1% 증가했는데 이 매출 증가율보다 더 그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재고 관리를 못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. 스르포 손익 내용으로서 그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, 변동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그 18.3%로 원가 회계 매출 원가보다 더 증가한 거죠.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이 그 상승률에 비해 원재료 가격의 상승률에 비해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되었다라고 1차에서 이렇게 손익 내용에서 먼저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그 스로프트 회계의 또한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운영 비용은 14%가 증가해 가지고 그 TOE 생산성은 0.01포인트 하락했습니다. 그리고 영업이익은 494억 원으로서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7억 원이 더 많은 이익을 냈습니다.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.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작년 말 그 재고보다는 47억 원이 감소한 게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많이 이익이 난 원인이 되겠습니다. 경영평가지표로 와서 이 재고 회전율이 그 하락을 했고요. 수르풋율이 그 또한 하락을 했습니다. 이렇게 그 동일 방향으로 하락을 하면은 일단은 그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는 투명하다 이렇게 가정을 합니다. 투명 가정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승으로 입증해야 된다는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런데 1차 그 스르프 손익에서 우리는 그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게 인상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론을 했죠. 그런데 상대적으로 낮은 거를 인하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 어차피 그 상승했다라고 추론을 해야 되는데 여기 그 백데이터가 있습니다만 원재료 가격은 단순 평균으로 9.5% 그 상승을 했고 원재료 비율이 62.8%라 그러면은 가격 상승 압력률은 한 6%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4.6%가 판매 가격이 내려갔다 그러니까 지금 재료비는 뭐 그 올라가지고 가격 그 납품 가격 상승 압력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국 콜마는 판매 가격이 깎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50%만 좀 검증이 될 수 있을 뿐이다. 원재료 가격 상승 그 추론한 것만 확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그 원재료 가격 추이도 그 상당히 그 자세하게 얘기했는데 단순 평균 할 수밖에 없었고요. 9.5%. 그리고 그 제품은 여러 가지 다 섞어서 총 매출액에서 총 수량 나눈 평균 단가로 회사를 표현했는데 4.6%가 결국은 깎였다고 봐야 되겠죠. 분기 보고서에서는 그 비성분 데이터를 비공개해서 사실 연간 가공비율을 감안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가공 비율은 그 한 1%좀 낮춰서 하는 게 합리적일 것이다 해서 분석을 한 거거든요. 원재료 가격은 1% 상승한 것으로 가정해서 역산으로 모두 풀이해낸 수치가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가공 비율도 조금 이 가정이기 때문에 실제 성과는 어땠었는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가정을 그 가공 비율을
세웠다. 저는 이렇게 뭐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그리고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가 있는데 이건 생산 재료비하고 차이하고도 일치하고 이것은 그 재고 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의 차이입니다. 그 회사는 전체 재고 자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그 비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크게 그 중심적으로 원재료죠. 이것을 그 가감하면은 일치합니다. 그리고 현금 흐름표 쪽으로 보면은 이게 그 큰 차이가 있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25억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그러면은 장부상 재고가 25억이 증가해야 되는데 3억 분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. 그러면은 22억의 현금을 어디다가 엿바꿔 먹었냐 이렇게 좀 물어보면은 엿바꿔 먹은 게 아니고 그 평가 손실이에요. 22억 원이. 그러면 작년에도 그 없던 그 평가 손실이 왜 올해만 22억을 이렇게 잡았냐? 이렇게 또 좀 그 질문을 할 수 있겠죠. 수사관이 이 신문한다 이렇게 하면은 그 되게 그 기분 나빠할 겁니다. 이 현업부서에서는. 그래서 그 감사가 만약 이런 질문을 하더라도 외교적인 언어로 잘 얘기를 해서 감사를 해라 이런 교육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그 외교관들이나 그 외교적 수사로 하지 감사들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? 검찰도 마찬가지고요. 어쨌든 그 뭐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수사 이 신문이 아니고 이제 그 논리적으로 따져서 합리적으로 따져서 답변이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죠. 그러면은 그 일시의 큰 폭의 재고 평가 손실은 기말 재고를 줄이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그 결과는 매출원가의 증가죠. 그럼 매출원가의 증가는 영업 매출이익의 감소고 결과적으로 운영 비용이 늘었든 줄었든 간에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입니다.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든 원인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이렇게 그 분석을 할 수 있겠어요. 매출이 16% 가까이 증가했는데 그 영업이익은 9%뿐이 증가를 안 했거든요. 그러니까 슬롯 회계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도 영향을 받았다.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결국 뭐 조금 더 또 상상을 더 해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영업이익이 낮아졌으니까 납품 판매 가격을 이제 좀 올려주쇼. 우리도 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. 영업 이익이 뭐 9% 증가 정도 해가지고는 우리 뭐 월급도 못 올려주고 그런 상황이다. 뭐 이렇게 이제 그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한국 콜마가 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성분을 제시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 그 연간 그 인건비를 비교했는데 이게 그 2020년보다 크게 내려갔어요. 직원은 거꾸로 증가를 했고요. 그러면은 29명 정도 증가한 걸 가지고 평균 임금이 내려간다? 물론 초임 신입사원이 들어온 거로 생각됩니다만은 그 하락폭이 연간 그 평균 임금이 그 1350만 원까지 내려간다 그러면은 조금 좀 뭐 이상합니다. 그래서 사실상 그 분기에도 비성분을 제시를 해줘야죠. 그래야 인건비가 얼마가 돼가지고 평균 임금이 정확하게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요 인원은 그 작년 인원이 아니고 이제 올해 그 3분기하고 작년도 그 3분기 그거를 적용을 해가지고 뽑은 겁니다. 어쨌든 이 비성분을 그 분기에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물론 금융감독원의 그 공시 그 서식의 그 분기는 뭐 생략해도 된다. 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지만은 적어도 그거 뭐 면이 있고 격이 있는 기업에서는 그런 거 다 좀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? 어차피 할 거면은 분기 때는 안 하고 또 뭐 그 반기 때나 그 예를 들어서 연간 때는 그 한다 그러면은 그 기본 그 작성하는 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두 가지 틀을 또 써야 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 한 가지 틀 가지고 분기 때도 그대로 하고 연간 때도 그대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이렇게 그 3분기 실적을
가지고 그 연간 그 매출액을 예상해 보면은 일단은 그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차이가 있어 50억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 계획도 그게 만족하게 나온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. 이렇게 갭이 있을 경우에는. 그래서 그 연말까지 이거를 그 원 단위로 얘기를 하죠. 어떤 납품에 비유한다고 한다면은 한 70만 1,300원 정도 그 견적 가격을 내면은 한 59,587원 남는 거로 그렇게 예상해서 견적을 내면은 에, 그, 그 구매하는 쪽에서 70만 원, 그 많이 안 깎은 거다. 당신들이 뭐 자꾸 안 남는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54,569원 정도 남는 거로 그렇게 하는데 이때 재고가 18% 주는 거로 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그 재고가 줄면은 예상보다도 그 물론 가격이 조금 깎여서 1,300원 뿐이 안 깎였잖아요. 그런데 그 줄어든 건 한 5,000원 정도 영업이익이 주는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재고가 감소하면은 영업이익이 감소한다는 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고요. 그래서 재고를 더 줄여봐라.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 왜 줄입니까? 실무진에서는 뭐 그런 얘기 할 거예요. 또 회계 쪽에서도 그럼 불리한데요. 그 이런 식으로. 왜냐? 이 원가 회계 영업 이익을 내는 산식, 매출원가 그 손익을 내는 산식이 잘못된 산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진리로서 지금 통용되고 있는 이 세 개의 문제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그 10%를 더 줄여봤다 그러면은 영업이익은 또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20억 정도 더 줄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뭐 기업체 그 할 때마다 이것은 계속 좀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 우리가 진리로 알고 있는 그 매출원가는 기초재고 더하기 총재비용 빼기 기말재고가 과연 현실 세계에도 그 맞는 그런 원리냐 하면은 이제는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 스루풋으로 가자 하는 얘기고요. 그리고 스루풋은 바벨 전략을 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. 그래서 그 전망을 하면은 뭐 유사하게 나옵니다. 그 우수리 차이 빼놓고. 그래서 한 70만 원에 이제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는 한 6만 원 또 남는 거로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여기에서도 욕심을 조금 더 부리자.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30회전까지만 해보자. 3.5%그 증가시키는 거예요. 회전율을. 그러면은 이 매출이 그 74만 8,900원 선까지 증가시킬 수 있고 그 경우에 영업이익은 한 83,570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. 그럼 재고만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스루풋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기이기 때문에 원가회계처럼 재고자산 증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질 않습니다. 그래서 더 추가 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재고가 안 줄 거기 때문에 안 준다기보다도 그 매출은 확정적인 거기 때문에 계약했을 때 그 금액 그대로 변동이 없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실질적인 영업이익은 아마 그 227억 원, 100만 원 단위로 다시 얘기하면 227억 원 범위 내에서 어떤 탐착권이 형성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. 주가는 1,400원이 상승했네요. 그리고 장부 가격 대비 145%네요. 많이 이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는 거로 보입니다. 한국 콜마가 27%, 니혼 콜마가 12%, 국민연금공단 9.2% 들어있고 외국인이 26.85%의 지분으로 들어와 있습니다. 이상 그 한국 콜마 2022년도 3분기 그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